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로 연분, 애정, 이별 및 헤어지는 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오영재. 자, 이혼, 결별, 파혼, 뭐 이렇게 애인과 또는 뭐 부인과 또 남편과 이러한 이혼, 결별하는 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인이나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을 예지해 주는데 각각 다르게 상징화되고 있죠. 뭐 만날 적에는 신발을 얻었다, 뭐 보석을 사왔다, 과일을 가지고 왔다, 뭐 반지를 얻었다 라면은 마찬가지로 이혼, 결별을 예지해 주는 꿈도 동물, 식물, 광물, 사물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성으로 이 결별하거나 헤어질 때는 끊어지거나 뭐 시계줄이 끊어지거나 뭐 부서지거나 뭐가 이렇게 시계가 통으로 부서졌다, 또 무너진다, 사라진다, 달아나거나 이렇게 결별, 분리, 어긋남의 상징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암사슴을 잡으려고 했는데 잠시 잡았다가는 암사슴이 달아났다면 그 후에 암사슴으로 상징된 아주 멋있는 여자분을 만났다가 여자분이 떠나가게 되겠죠. 또 처한 상황이 중요한데요. 이런 꿈을 꿨을 때 끊어지거나 부서지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달아나거나 이런 꿈을 꿨을 때 주로 그 애정과 연분에 관련해서는 결별이나 파혼, 이혼으로 실현되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불합격하고 재물의 손실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태몽이라면 유산하거나 요절하는 일로 실현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먹고 있는 바, 꿈속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호랑이한테 물리는 꿈이 다 좋은 게 아니다. 꿈속에서 호랑이를 보고 느낀 감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혼하는 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는 꿈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상징적으로는 이혼하는 꿈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애착을 지녀오던 회사, 기관, 단체나 일거리 대상과의 결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직장에서 맡았던 일을 그만두게 되고 부동산 계약이나 파기 이런 것이 됩니다. 직장인이 이사가는 꿈을 꾸면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즉 전직하게 되는 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혼하는 꿈도 애정으로 실현될 경우에는 연분 맺은 사람이나 애인과 이렇게 헤어지게 되지만 일이나 대상일직에는 일거리 대상에서 손띄게 됩니다. 만약에 또 사실적인 꿈이면은 실제로 갔다가 이혼을 하게 되죠. 이혼하는 꿈 꿨는데 실제로 이혼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혼하는 꿈의 어떠한 종류보다도 내가 꿈에서 이혼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은 크게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리 표출의 꿈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이혼을 갖다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이혼하는 꿈을 꿀 수가 있겠죠. 또는 나 이 여자가 너무 좋은데 이 여자가 혹시 나를 갖다가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그 잠재의식적으로 불안한 심리에서도 이혼하거나 이런 꿈을 꿀 수 있죠. 이혼하는 꿈을, 헤어지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 꿈이면은, 둘째로 사실적 꿈이면 실제로 이혼하거나 헤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꿈의 전개가 사실적이면. 셋째로 꿈의 몽에 있어서, 상징적인 미래의 꿈에 있어서 이혼하는 꿈은 사귀던 사람이나 애인이나 배우자하고 이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애착을 가지고 일하던 어떤 일거리 대상에서 자기가 분리되는, 일거리 대상을 자기가 하지 못하게 되는 일로 일어나겠죠. 즉 결혼하는 꿈이 어떠한 계약, 성사, 체결로 이루어진다면 이혼하는 꿈은 어떠한 일거리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떨어져 나가는 일로 실현이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첫 번째 이혼하는 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고요. 이혼 수속을 마치는 꿈이다. 이거는 어찌 되겠습니까? 상징적인 꿈에 있어서 이혼 수속을 마치는 꿈은 계약 등이 이제 해약되는 경우죠. 이렇게 뭘 우리가 해약하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 수속을 하는 받는 꿈을 꾸면 이러한 자신이 어떠한 모임에서 참 빠질라 그랬는데 못 빠지게 하는 걸 빠지게 되든지 어떠한 계약이 해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겠죠. 꿈에서 내가 이혼을 원해서 하는 꿈이라면 현실에서 자신이 맡았던 어떠한 뭐 직책을 갖다가 내놓게 되거나 골칫석이던 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일이 있겠죠. 자, 요건 특이한 사례에서 제가 소개하는데요. 남편과 이혼하고 크게 3번을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남편과 이혼하는 꿈이 보통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으로 상징된 어떠한 애착이 가는 일거리 대상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가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걸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즉석복권에서 2장을 연달아 이거 붙은 걸 갖다가 대가지고 4천만 원을 받아서 자신이 살던 낡은 새방에서 돈을 보태가지고 조그만 전세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꿈에서 바로 그 이혼한다는 게 현재 자기가 의지하고 살던 낡고 좀 초라한 집이 바로 남편의 상징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했는데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고 살던 작고 조그만 집이 바로 남편의 상징인 거죠. 여기서 3번을 크게 울었는데 아주 시원했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런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뭐 어떤 여자하고 성행위 하는 꿈을 꾸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남자가 꿈에 어떤 여자하고 성행위 했는데 아파트 분양받았다. 여자는 여자가 아닌 거죠. 여자로 상징된 어떠한 아파트, 집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꿈속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처한 상황이 참 중요합니다. 또 꿈속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혼하는 꿈이 아니라 이혼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결별의 꿈의 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은 뭐 벌써 다 이제 여러분도 저랑 이렇게 제 생각하기에 한 뭐 10시간만 저희 그 꿈의 몽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웬만한 거는 스스로 해몽을 아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깨진 과일을 얻는 꿈이다. 과일을 얻는 꿈이 연분을 맺는 거라면 깨어진 과일을 얻었다면은 연분 애정이 깨어지게 되고, 결혼, 사업가의 경우에는 사업이 파멸에 이르게 되겠죠. 구렁이가 문턱에 걸쳐 있다가 사라지는 꿈이다. 그러면은 구렁이로 상징된 어떠한 남자나 이렇게 다가오려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태몽인 경우라면은 임신했지만 유산하는 일로 실현됩니다. 나는 새를 보는 꿈이다. 그래서 이 나는 새를 갖다가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하고 조만간 이별하거나 별거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 그 스승님이신 고 한건덕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는 새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니까 이제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실증적인 사례가 요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 새에 관한 이러한 꿈을 꾸고서 어떠한 연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내주시면 제가 더 꿈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신발 꿈이 기본이죠. 신발을 잃어버리면 애인하고 결별한다. 여기에 벗겨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수 없게 됐으니까. 또 신발을 갖다가 짝짝이 신는 것도 안 좋습니다. 또 신발이 이렇게 낡고 헤어진 것도 안 좋고, 또 신발이 아주 이렇게 탈색이 돼가지고 초라하게 있는 것도 안 좋고, 전부 다 어떠한 애정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리가 끊어지거나 부서지는 꿈이다. 역시 이런 꿈을 꿨을 때 애정 연분에서 위태로움이 다가오게 되겠죠. 사업가라면은 사업에 진행해서 어려움이 있게 되겠습니다. 악기의 줄이 끊어지는 꿈이다. 그래서 이렇게 꿈에 자기가 어떤 뭐 기타를 치고 있다가 줄이 끊어졌다 이러면은 사귀던 애인이 있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속현이라는 한자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 속자는 이을 속자, 어디를 뭘 잇는다. 현자는 줄 현자죠. 우리가 이렇게 현악기, 줄로 된 거 갖다가 현악기인데 이 한자어에 속현이라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줄을 갖다가 잇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선인들은 누가 이제 부인이 죽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서 말할 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도 이제 속혀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쉽게 말하면 자네도 이제는 새로 부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옛날 말로 결혼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낭자 나랑 혼인의 주객소가 맞습니다. 결혼이란 말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게 결혼이고, 우리는 옛날에 혼인이란 말을 혼인이란 말을 썼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속현은 줄을 잇다, 뭐 새장가 가다, 새로 부인을 얻다가 속현이 되겠습니다. 이러 보면은 꿈의 어떠한 그 상징 언어하고 우리 언어의 관습적 언어하고 일치합니다. 뭐 꿈에 호박이 많이 널려 있으면 좋은 거죠.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라는 우리 관습적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옷 벗고 싶어? 우리말로 잘리고 싶어져. 쉽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꿈에서 옷을 잃어버리면 실직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꽃뱀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그 화류계 여성에서 어떠한 이제 좀 유혹해가지고 어떠한 손님이나 뭐 이런 그 온 사람을 갖다가 어떠한 이렇게 재물적 이익을 취하려고 할 적에 꽃뱀에 물렸다. 뭐 이렇게 좋아하는 척하다가 한번 어떻게 뭐 관계 맺고는 합의금으로 갖다가 뭐 몇천만 원 내놔라. 꽃뱀에 물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런 사람이 그 일이 있기 전에 꿈에 아주 예쁘고 화사한 뱀에 물리는 꿈을 꿨을 수가 있습니다. 꽃뱀이라는 게 유혹하는 여성이 꽃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꿈의 상징과 관습적인 언어 상징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덧붙이자면 문학적 상징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적 상징에서 바람 하면은 바람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입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그 앞부분에 얼다가만 진눈깨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렇게 암울한 날씨로 시작합니다. 결국 그 소설에서 끝에 그 인력거꾼의 부인이 죽어 있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게 되죠. 앞에 이런 날씨 배경에서 복선으로 깔아놨습니다. 우리가 태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태몽에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맑고 밝은 배경이, 자연적 배경이 펼쳐지면은 그 사람의 인생길은 띵땡똥 아주 평온하고 좋습니다. 태몽에서도. 근데 태몽에서 막 비바람 치는데 어떤 꽃 한 송이가 이렇게 그냥 꺾어질 듯 불 듯 있었다. 그러면은 유산하게 되죠. 자, 악기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꿈이다. 요거는 이제 내가 끊었을 경우에 이혼이나 결별을 결심하게 되죠. 사업가라면 악기의 줄을 갖다가 끊어졌을 적에는 어떠한 거래처하고 거래가 중단될 수가 있고요. 내가 스스로 끊었다면은 사업하던 어떤 계획하던 사업을 갖다가 내 스스로 중단하게 되는 일로 실현됩니다. 자, 거울이 깨지는 꿈. 자, 우리가 관습적인 언어로 파경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꿈의 상징과 언어의 관습적 상징이 일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경, 거울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애정이 파탄나게 되는 걸 우리가 파경이란 말을 쓰는데, 꿈에서도 거울이 깨지는 꿈은 연분이나 애정이 끊어지는 실현됩니다. 다만 고전소설인 춘향전에서 이제 춘향이가 이런 꿈을 꾸죠. 거울이 깨지는 꿈을 꿨다고 하니까 봉사가 해몽하기를, 거울이 깨지는데 어찌게 쨍 하고 소리가 안 날 수 있겠느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춘향이를 위로해 주는데, 꿈의 해몽적인 입장에서는 좀 잘못된, 좀 엉터리 해몽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깨지는 거는 좋게 될 리가 없습니다. 여기 9번째 그릇이 깨지고 거울이 깨지고 달걀이 깨지고 병이 깨지고, 이거는 애정 연분이 단절되거나 일거리 대상에서 좌절이나 실패로 이루어집니다. 변색되는 것도 안 좋죠. 자, 양말이나 스타킹을 벗어버리는 꿈 그랬는데, 신발 벗는 거와 마찬가지로 양말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양말이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발을 보호해 주죠. 스타킹 이런 거 신는 것도 사귀던 사람하고 인연이 끊어지게 되거나 결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가라면은 자신에게 도움 주었던 협조자나 후원자가 이제 좀 멀리하게 되겠죠. 자, 반지가 헐거워서 빠졌다. 이건 당연히 애정이나 연분이 파탄나겠죠. 빠지려고 하는 것을 잘 끼워 넣었으면은 결별 직전에서 다시 결합하게 되겠습니다. 옷걸음 떨어져 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죠. 시계줄이 없거나 끊어지는 것도 애정으로 실현될 적에도 안 좋고, 일거리나 대상의 상징이라도 안 좋습니다. 또 방문에 걸어 놓았던 발을 끊었다. 이 발은 렴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디 중국집 들어갈 적에 이렇게 착 여름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갖다가 끊거나 떼어버리면 상징적으로 자기 가문에 드렸던 며느리, 양자, 의형제 인연을 끊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것이 사업가가 껐다면은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사원들을 갖다가 해고하는 어떤 직원을 갖다가 끊거나 떼어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솥이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꿈, 집이 둘로 갈라지는 꿈, 다 안 좋죠. 솥이 있어야
밥 지어 먹는데 가장 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로 상징된 어떤 남편이 죽는 일로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떠내려가거나 갈라지거나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불이 찢어지는 꿈도 역시 안 좋습니다. 뭐 거울 깨지고 또 시계 망가지고 상징적으로는 전부 다 시계가 망가졌는데 시계가 아니라 시계로 상징된 어떠한 둘 사이의 애정, 연분이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가라면은 사업의 부도,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겠죠. 벤치로 못을 뽑는다. 이것도 어떻게 연결된 걸 갖다가 단절해서 애정인 경우에는 이제 좀 애정의 단절로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는 뭘 뽑아냈으니까 뭐 해지 또는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어떤 하던 일거리 대상에서 중단하는 일로 실현됩니다. 자, 맹수를 피해서 숨는 꿈이다. 자, 꿈속의 동물은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분이 이런 꿈을 꾸면 남자가 다가와도 도망이나 다니고 제대로 한번 데이트도 못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맹수를 피해 숨는 꿈이니까 아마 본인 자신이 남자 만나기를 좀 꺼려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태몽으로 실현되면 유산하게 되겠죠. 자, 악한의 꿈을 자주 꾸는 꿈도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애정 연분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좀 이렇게 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연분으로 맺어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도 어떠한 이제 이런 악한이 나오는 꿈을 자꾸 꾸게 되면 현실에서 그 억압받던 어떠한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악한으로 등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거리 대상에 시달리거나 병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 처한상을 잘 고려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꿈에 이렇게 그 뭐 거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악한 같은 사람이 와서 자꾸 그 좀 무서워하는, 꿈에 이렇게 누가 찾아오는데 아주 악한이고 이런 거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분에게 외판원 책 전집류를 사달라고 이렇게 악착같이 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심적인 부담감이 꿈속에서는 이제 그 악한으로 이렇게 막 다가와서 좀 시달리는 꿈을 꾼 거죠. 꿈에는 미래의지적인 꿈도 있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꿈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어떤 미래의지가 아니라 이거는 현실에서 당신이 처한 상황을 꿈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서 맹수에게 쫓기는 꿈을 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맹수에게 쫓기는 꿈이 현실에서 아주 자신이 그 버거운 일거리 대상이 맹수가 될 수 있죠. 거기서 맨날 쫓기는 꿈은 그 일에 시달리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자, 수 번째로 차 안을 들여다보고 타지 않은 꿈이다. 이땐 타야만 연분이 맺어지겠죠. 근데 타지 않은 꿈은 뭔가 좀 연분이 맺어지지 않는다든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나 기관 단체에 입사하려다가 그만두게 되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런 꿈을 꾸면 보나마나 불합격이죠. 들여다만 보고 타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차 안을 들여다보고 타지 않은 꿈으로 지금 돼 있는데 차 안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어떤 집에 방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들여다만 보고서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탐색만 하다 그치는 거죠. 자, 금장식을 팔려다가 못 파는 꿈이다. 꿈을 꾼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딸을 갖다가 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금장식을 팔려다 못 팔았다면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 결별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어찌 보면은 시집보낼 애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꿈에서 허리에 금장식이 뚝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꿈을 꿨을 적에 금장식으로 상징된 어떠한 연분이 있는 사람이 헤어지는 게 되겠죠. 요거는 좀 특수 상황으로 이제 딸을 둔 부모가 이런 꿈을 꿨을 때 팔려다 못 파니까는 딸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지 못하는 일로 실현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어떤 남자가 허리에 금장식에 이런 띠를 차고 있다가 이게 띠가 풀어져 버렸다. 마치 반지가 빠져나가면 이혼 결별하듯이 허리띠가 허리에서 이렇게 풀어져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혼 결별로 봐야 되겠죠. 자, 비슷한 겁니다. 전부 다 결별 분리되는 게 암벽을 타고 그러다가 자일이 끊어지거나 풀어져서 됐을 때 의지하는 사람하고의 결별, 사업가는 일거리 대상과의 결별, 또 상대방의 귀를 자르는 꿈이 있습니다. 귀를 자르면 상대방과의 인연이나 소식이 끊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나는 꿈이다. 요것도 뭐 이혼 결별보다도 그 상대방이 아주 장기간 해외 출장이라든지 심하게는 죽음 예지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타고 멀리 떠났을 때, 또 핸드폰을 분실했을 적에도 상대방하고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게 좀 끊겨지는 일로 일어나겠죠. 기타 한번 이렇게 꿈을 이제 꿈이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를 갖다가 누가 잡은 물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먹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는 꿈의 상징을 이해하고 실증 사례를 조금 많이 알면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자신이 꿈을 해몽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분을 맺는 꿈도 살펴봤고, 이제 연분이 깨지는 꿈도 살펴봤는데, 그 상징 표상물이 아주 다릅니다. 뭐 과일, 보석, 신발, 뭐 하다못해 모자도 될 수 있겠죠. 모자를 얻었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많은 상징 가운데 동물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뭐 호랑이가 뛰어들었다, 호랑이를 갖다가 그냥 놓쳤다. 자, 메어둔 황소가 뛰쳐나간 꿈은 어찌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아내가 이런 꿈을 꿨다면 황소로 상징된 남편 등의 인물이 집을 떠나게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꿈의 예시들이 황당하게 전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의 특징이 바로 꿈에서 예지된 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로또에 당첨되는 이런 재물이 들어오는 꿈을 꾸면 참 심한 말로 로또를 사지 않아도 로또에 당첨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어디 식당 갔더니 개업 기념이라고 로또 한 장 주는 거 받아서 그게 됩니다. 가능성 있죠. 또 반대로 뭐 재물이 나가는 꿈이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애를 써도 뜻하지 않게 누구 말 듣고 주식에서 손실을 보거나 어떠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귀중한 물건이 고장나서 수리비로 나가게 되든지 꿈에서 예지된 대로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이 태몽,
또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 얘기가 상징적인 미래의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미래의 꿈은 우리가 왜 그러면 나쁜 꿈을 그렇게 꾸느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왜 꿈으로 예지하느냐, 꿈에서 어떤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우리는 좀 삼가고 조심하게 되고요. 또 엄청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을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제가 또 잘 예로 드는 말로 어떤 그 아주머니가 뱀이 숲속으로 달아나는 꿈을 꾸고 좀 기분이 안 좋고 좀 찜해 있었거든요. 몇 달 후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좀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내가 애를 못 보살펴서 애가 교통사고를 난 게 아닌가 아주 심하게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꿈을 꿨다고 해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꿈을 꾸든 안 꾸든 아들이 그렇게 사고로 날 운명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꿈을 꿈으로 인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뭔가 마음에 좀 담아두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마 그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 충격과 그 쇼크로 인해서 꿈이라는 게 우리가 나쁜 꿈의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좋은 꿈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희망 갖고 노력하게. 꿈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는 얘기한다고 꿈이 실현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좋은 꿈이냐고 속단할 수 있느냐. 또 자만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신청을 하시고 저희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그 1년간 정회원으로 모든 그 실증 사례를 살펴볼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